그럼 어떠세요? 실제 이런 사회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묵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알려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드라마 속의 변호사가 아니어서 현실 법을 그래?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저는 이제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 이제 직무 뭐 비밀 누설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유심히 봤는데요. 막 그 정명석 변호사님도 우영우 변호사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제 막 하잖아요. 막 되게 걱정하고 저도 되게 걱정하면서 봤어요. 그렇죠. 이제 드라마라서 사실 또 우영우 변호사가 유두리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고래가 터지면 저는 이제 막 고래가 와서 막 날라서 뭔가 또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뭐 찾나 했는데 아이디어를 새롭게 찾은 게 아니라 유두리가 있어야 돼 이러면서 김밥을 사러 갈 거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 같았어요. 예,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떠셨어요? 뭐 그 위험한 걸 피하려고 아마 이 요번화 제목을 뭐 간장 변호사 예, 뭐였죠? 소금양 후추군이었나? 맞아요. 소금군 후추양이었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마치 우영우 변호사가 그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먹으면서 서로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소금양, 뭐 간장 변호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정보를 주러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의뢰인의 비밀이나 내 의뢰인과 이야기했던 부분을 부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노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돼서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보면서 하여튼 그래서 두근두근 했었어요. 일단은 남편분이 이제 막 선물, 뭐 백화점 상품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승소하고 나서 선물 들고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이혼하면 로또 당첨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마디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변호사로서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아내 쪽에 나중에 사실은 약간 이혼을 맡은 것처럼 약간 나왔었거든요. 이혼 상담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한 번 상담한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게 문제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충분히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드라마에서도 정명석 변호사나 우영우 변호사 스스로도 그렇고 그게 문제된다는 거는 계속 알리면서 그래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변호사들은 금기시하는 사실 행동이긴 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실제 이런 사회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묵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알려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드라마 속의 변호사가 아니어서 현실 법을 그래?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을 지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지? 저 남편하고 이혼을 어떻게 하지? 말면서 저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 이제 또 뭔가 새롭게 풀려서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애들이랑 보다가 전부 다 비명을 질렀는데 사고도 또 너무 특이하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급하게 쫓아올 줄 알았지만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아내랑 그 변호사 쪽으로 가로질러서 오니까 달려오던 그 트럭이 그대로 트럭에 받쳐서 사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당첨금 11억 정도도 상속받고 사망보험금 3억도 나와서 14억을 결국 받게 됐네요. 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사고, 이제 교통사고, 저도 교통사고에 관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남편이 과실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트럭은 과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항상 과실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가, 몇 %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완전히 이 남편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갔기 때문에 남편 측 과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럼 트럭 측 과실은 없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트럭이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였는데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속도로 온다면 분명히 아마 과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속에 대한 아마 과실 부분이 참작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드라마 속에서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도 위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트럭 측 과실도 상당 부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실을 이렇게 생각해 본 이유는 실제로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겠지만 아마도 그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 또 트럭 운전자의 사망에 대해서 남편이 과실이 더 크다면 남편이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 남편은 트럭 운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될 채무도 사실 있는데 그 채무가 아마도 그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채무도 사실은 상속이 되거든요. 그 당첨금이나 사망보험금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보너스로 저는 이제 어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재밌게 막 말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밥 쌀 때 뭐 김을 잘 말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김을 잘 말지 않으면 기물 파손죄다 이런 농담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딱 듣자마자 애들한테 얘들아 기물 파손죄는 없고 법정 용어는 재물손괴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직업병이에요. 저도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게 귀에 꽂혀요. 그래서 기물 파손죄라고 보통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형법상의 조문으로는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리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